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덕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한광입니다. 앞으로 4년간 일할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치러집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실지 결심을 하셨는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토론회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주 MBC가 생중계하는데요. 전주 MBC 유튜브 채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와 공통 질문, 개별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은 삼가주길 바랍니다.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기조연설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정동영 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 시대 이후 역대 민주정권을 지키고 지지하는데 맨 앞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을 만드는데 최전방에 섰고 노무현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그리고 성공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이 성공해야 다음 민주정권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뒤에는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민주정권 재창출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전주 발전, 전북 발전을 위해서 24년을 키운 전주 시민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 정동영이를 한 번 더 부려 먹으시는 것이 방역 코로나 이후에 경제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저는 정동영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민주정권 재창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부려 먹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예, 김성주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그 좋은 이사장 자리를 내놓고 왜 나왔냐, 국회의원이 더 좋은 거냐라고 묻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작년 한 해 수익이 73조 원,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45조 원인데 비해 무려 1.6배나 많은 성과입니다. 또 국내외 금융기관 6곳이 전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는 전주는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활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는 선수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새로운 대표 선수가 돼서 전북의 미래를 열고 전주의 내일을 활발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입니다. 첫 번째는 공통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 두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김성주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이 종합경기장은 전주의 한 복판입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이 다시 개발된다면 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종합경기장 부지는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또한 공공기능,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 그리고 상업기능이 결합된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특히 컨벤션 센터는 필수입니다. 인구 6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컨벤션 센터를 갖지 않은 도시는 전주가 유일합니다.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전주가 새로운 관광 거점 도시 중심으로 바로 이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동영 후보 역시 1분입니다. 네, 종합경기장은요, 속도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16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지사와 시장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16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제 결론 내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역시 관광도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회의장, 전시장, 컨벤션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2,000석짜리입니다. 34,000평을 절반을 시민의 숲으로 만들고 그리고 대기업과 컨벤션, 이건 기부 체납하고 호텔, 백화점 이런 이제 기획을 짜고 있는데요.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3,500석인데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태부적입니다. 2,000석짜리 지어갖고는요, 조금 이따 다시 지어야 할 판입니다. 무엇보다도 컨벤션 센터를 최소한 광주 수준으로 3,500석짜리는 지어야 저는 재구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질문에 답변 내용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은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이죠. 이유, 목표, 방법, 재원, 그리고 소요 기간에 맞게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때 후보 공약에 여론이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저는 지금 3가지 1조 원 프로젝트를 냈는데요. 동양의 밀라노 1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면 자영업이 살고 택시가 살고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하는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뜨거운 것은 이 전주의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인후동 지역의 구도심에 전주시청 신청사를 옮기자 했더니 아주 뜨거운 반응이 올라옵니다. 덕진군에는 시청이 갈 수 있는 데가 딱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학고 자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만성지구 위에 있는 여의지구입니다. 여의지구에 가게 되면은 북부권으로 중심이 옮기면서 삼례봉동 익산을 한 경제권으로 묶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가 아닌 이 2번째 인후동 생명과학고 지역이 되면 우화동, 호성동, 인후동, 금암동, 진북동 지역이 아연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과학고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혁신도시에 옮겨온 공기관 가운데 가장 성공한 국립농수산대학의 부속고등학교로 하게 되면 됩니다. 농림부는 간절히 원합니다. 농업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농림부가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데 교육부가 이것을 꺼려합니다. 이것을 돌파해내면 생명과학고는 농수산대학의 부속고등학교로 가는 거고 국립고등학교로 가는 거죠. 이것이 제 핵심 공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한 5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전주를 탄소 수소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 문화와 자연 생태가 어우러진 국가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도시 전주를 위한 김성주 케어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용 없이도 살 수 있는 대중교통의 도시 전주를 약속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온 공약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공약,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 비전에 따라 목표를 제시하고 계획을 세우며 실천해낼 수 있는 진짜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는 필요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한 이런 공약들, 사회적인 논란과 주민들 간에 갈등하는 공약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 김성주는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공약만 제시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가시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다음은 이 방금 말씀하신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보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먼저 김성주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후보께서는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전주 국제금융도시 실현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금융중심지는 현재 서울과 부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중심지법에 의하면 다 금융중심지라 하면 다수의 금융기관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이루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 초에 금융중심지 지정 논란이 있었을 때에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 외에는 어떤 금융기관도 혁신도시 없었습니다. 그 사이 6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전주에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약 30곳에 이르는 국내 금융기관들을 전주로 불러 모으고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금융공공기관들을 추가로 이전시켜서 확실한 인프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정동영 후보 개별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후보께서는 조선 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총선에서도 나왔던 공약인데 그동안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현되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실현 과정에 있습니다. 이태리의 밀라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100년, 200년 걸렸습니다. 전주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관광도시로 동양의 밀라노가 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이제 1단계,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24년 전에 초선 의원으로서 동양의 밀라노를 내걸었을 때 한옥마을 지구는 폐허였습니다.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머리띠 메고 그거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1,000만 명이 찾아오잖아요. 성공했습니다. 한옥마을. 자, 2,500억 준비되어 있습니다. 씨앗돈. 이번에 5대 관광 거점 1,300억에 한류박물관 덕진동 법원 자리에 400억 유치했습니다. 전주역 450억 새로 짓지 않습니까? 덕진연못 250억. 그리고 가상현실센터 AR, VR 우화동에 60억짜리 유치해서 덕진연못을 조선시대 528년을 구현하는 그런 세종집 테마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번 순서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는 상대 후보에게 2번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정책 검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번의 질문과 답변에 2분씩, 후보당 4분입니다. 질문마다 반드시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제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동영 후보 첫 번째 질문 2분입니다. 네, 국제금융도시의 비전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런데 비전과 계획서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부산 정치인들의 반대가 벽이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 김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부산 의원들을 설득하면 된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저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설득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부산 의원들이 자신들 지역에 이해가 걸려 있는데 제2금융 중심지로 지정돼서 10년인데 지역 산업 연관 효과가 없는데 전주에 또 제3금융지라고 이게 반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라고 압박해야 하는 것이고 이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과 시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도민과 시민의 일치된 힘, 이것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 도민과 시민의 힘이 모아지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한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좋은 비전을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잘 오케이. 제 실천할 필요가 주도권이니까 있다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했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중간에 사퇴하고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로 세계 증시가 폭락합니다. 국민연금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장 공백 상태가 지금 넉 달째예요. 자, 이사장 없이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뭐 시스템에 따라서 잘 돌아가고 있죠. 잘 이사장이 운영되고 있는 거 누구건 알고 상관이 있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좋은 본인이 이사장이 오면 더 잘 되겠죠. 70조를 뭐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자, 이사장 2년 하는 동안에 첫 해는 마이너스 0.9, 둘째 해 11%, 10%인데요. 전임 이사장 2년 재임에 알겠습니다. 12%가 일단 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임 여기까지 이사장보다 마무리하시죠. 오히려 성과는 낮았다. 좀 자랑할 일은 아니다. 이건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아니고 사회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두 번째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네. 그래서 금방 말씀인데요. 김 후보자께서 국민연금공단을 사퇴한 게 처음이 아니고 도의원을 하다가 또 중간에 사퇴했어요. 도의원은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선출해준 유권자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적 기준에 의해서, 사적 판단에 의해서 사퇴했어요. 자, 연금공단 이사장은 임명직이에요. 하지만 막중한 자리예요. 그 막중한 자리를 본인이 사적인 판단으로 도의원도 공의 자리고 이사장도 공의 자리예요. 공의 자리의 책무보다는 본인의 사적 이익, 사적 판단이 우선했다는 그런 판단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사장이 공단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막중한 자리에 국민공단 이사장, 원래는 지금 김 후보자가 이사장 하고 있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넉 달째 공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동영 후보님께서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2012년에 제가 도의원을 그만두고 출마했을 때 현역 의원은 정동영 후보셨죠. 제가 아마 나오지 않았으면 다시 국회의원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잠깐 제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그만두지 사실과 다릅니다. 않고 제 주도권이니까요. 나왔다면 우리 자, 정동영 잠깐만요. 후보님께서 제 주도권 편하게 아닌가요? 김 사회자님. 이건 사회자 주도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회자 주도권이.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당시에 전주 시민들이 서울에 가서 출마하라 하는 요구를 해서 서울 강남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 도전했을 때 전주의 빈자리에 김성주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자신의 사적 기준으로 공적인 책무를 팽개친 것,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행 방식이 약간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익숙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회자 주도권 토론이고요. 각 후보에게는 두 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2분씩이고요. 이번에는 김성주 후보 첫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역시 정책 관련된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 후보님께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청사 이전은 전주 시민 전체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구시청사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수기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 후보님께서는
일단 완산구에 있는 시청사를 덕진구로 옮기겠다. 자리가 전주 농고 자리와 여의동 자리다. 자, 전주 농고와 여의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반응을 보이시겠죠. 아, 이게 오게 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완산구, 현재 전주시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똑같은 이유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어느 특정 지역을 먼저 지목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 후보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왜 24년 동안 계속 밀라노냐 그랬더니 표도 얻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 표도 얻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해주시죠. 인호동 주민들 또 여의동 주민들에게 이거를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스스로 뜨겁다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주시청사 이전 얘기는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전주시에 가면요, 3,000명 직원들이 42개 과에 근무하는데 본청에 15개 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7개 과는요, 이 빌딩, 저 빌딩, 저 건물, 이 건물 동가식 서가숙하는 형편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의 비효율과 네, 답변 정리해 주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전주의 위상에 맞지 않거든요.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공론화가 시작된 겁니다. 답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김성주 후보 예. 부탁하건대 그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역을 돌다가 재미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부동산 소개서인데요. 정 후보 지지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농고 자리로 시청이 옮기게 되니 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땅값 오르니까 이득이 되니까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게 문제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는 과거의 서울의 뉴타운 사태처럼 엄청난 후과를 초래합니다.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충분히 숙고하고 이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지역 간의 갈등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스스로 고백했듯이 표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자꾸 이런 문제를 던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주민들 사이 갈등이 초래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고요. 답변할 시간을 주도록 답변을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십시오. 자, 전주 발전을 고민하면 당연히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습니다. 동쪽은 이 호성우와 인후 금암 지역은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청, 교육청, 경찰청, 신도시, 혁신도시. 그래서 동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고민해야 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들을 듣고 이 선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론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북진해야 하는 그런 방향성과 구도심을 활성화해야 하는 정리해 주십시오. 요구. 이 두 가지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언에 벌써부터 날이 서 있습니다. 토론의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시 덕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달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전입이 만여 명 더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인구 유출 현상은 최근 무려 8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20, 30대 인구 유출이 두드러집니다. 후보께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탈전북 행렬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성주 후보자부터 답변하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에 새롭게 전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는 있는데 왜 전주현 일자리는 없는가? 저는 전주의 효성의 탄소 산업과 완주의 현대 자동차를 묶는 탄소, 수소 경제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효성이 생산하는 탄소 소재를 전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효성이 생산한 탄소 소재로 현대 수소차의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원료를 쓰고 있지 못합니다. 전주의 소재 산업과 탄소 소재 산업과 완주의 전주 현대자동차 완성차가 함께 결합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전주형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후보 1분입니다. 네, 저는 20대 국회에서 탄소 산단 1,800억짜리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지 매입 협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만드는데 작년 연말 국회에서 250억 반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범 만들고 지원센터 전주에 끌어왔습니다. 수소, 탄소, 드론.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냐? 전주가 돈이 돌아야 하고 자영업이 살아야 청년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양의 밀라노 1조 프로젝트로 가야 합니다. 전주에 사람 오잖아요. 사람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0만 명이 오는데요. 문제는 전주를 한 바퀴 돌고 다 여수로 가버려요. 밤바다 케이블카 탄다고.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덕진 연못의 조선 역사를 구현하는 세종 빛 테마파크를 400억 민자를 유치해서 만들게 되면 체류형 관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500억 이 씨앗돈을 가지고 1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국가대표 관광도시로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계속해서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전주 MBC를 비롯한 도내 4개 언론사가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에서 전주시 병선거구 주민들은 전주 안주 통합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견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께서는 전북도청 소재지인 전주시가 도약하기 위해서 이 같은 통합과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정치가 중요합니다. 청주 청원은 통합됐잖아요. 전주 완주는 안 됐어요. 근데 전주 완주 통합 무산에는 배후에는 정치인의 사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익을 추구하면 그 불행은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구로 나온 것이 김승수 시장과 함께 추진한 것이 특례시 만들기입니다.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창원 4개 도시를 정부가 100만 이상 돼서 특례시로 지정해서 광역시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도청 소재지인데 광역시가 없는 전주를 포함시키자 하는 것이 정동영 특례시법 대표 발의한 그 법안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 4대 종단 대표들과 그리고 각 정파의 대표들과 함께 행자부를 찾아갔고 장관을 설득하고 그리고 총리를 설득하고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박약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만 이건 역시 힘있는 정치적 돌파력과 함께 도민과 시민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성주 후보 1분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국회로 들어가면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전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주의 탄소 경제와 완주의 수소 경제가 만나서 탄소 수소 경제 도시로 가려고 하면 두 도시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전주와 완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과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도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답변 들어보면 일단 전주시의 외형 확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는 7분 동안 자유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답변 시간 보장을 포함해서 시간 운영에 유념해 주시고 특히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성주 후보에게 먼저 7분 시간 드립니다. 예. 우리 정동영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전주에 오셔 첫 출마를 하셨죠.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 24년 동안 혹시 전주에 집을 소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선거 때 정동영은 당선만 되면은 서울로 가버린다라는 그런 흑색 선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 소유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송천동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예. 후보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MBC 기자였을 때 MBC 아니, 조합 먼저 시간이 아파트를 없으니까요. 샀습니다. 나중에 소명하시고요. 그런데 네. 그 뒤에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집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다 하셨죠. 이게 뭐 신고가액은 한 10억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세는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에는 현재 송천동 에코시티에 전세로 살고 계시죠? 네, 송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전세로 살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본인 아파트는 강남에 있고 본인의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송천동 에코시티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서 강남의 집을 처분하고 종로로 이사하신 사실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셨죠? 우리 정동영 후보하고 너무 다르죠? 2016년 선거에서는 송천동에 주공아파트 전세를 얻으셨습니다. 아마 2,0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죠. 이번에는 수만 명이 사는 에코시티에 전세를 얻으셨습니다. 저는 집은 주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북동 우성 아파트에 97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혹시 집을 선거를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옮겨 다니는 선거용으로 활용하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후보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강남에 집을 처분하고 전주에 집을 장만하실 생각 있습니까? 공색한 질문인데요. 97년부터 진북동 우성아파트에 살았다고 말했듯이 저는 MBC 조합주택에 들어가서 지금 33년째 그대로 있는 겁니다. 87년부터 3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송천동으로 전부 이사를 온 거지요. 예. 저는 집을 팔고 사는 것이 정치인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3년째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제 다음 질문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배우자의 불법 유인물 배포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도 궁색한 질문인데요. 전주시 정치인회에 9분 모인 자리에 갔습니다. 저도 나중에 갔어요. 조선 월드파크 제1호 공약이잖아요. 전주를 동양의 밀란으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이 발표되면서 전주시 정치인회에서도 관심을 표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러 저희 아내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할 자료를 아마 9분에게 그 같이 간 분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뭐 고발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너무 그러니까 궁색한 배포한 건 추궁이라고 사실이고 생각합니다. 회수하지 않은 거죠? 보여준 게 아니라 배포하고 그냥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가서 그분들에게 설명한 거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 그걸 지적한 사무실이 것인지는 아니라 식당이라고 방금 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또 사무실이라고 말을 바꾸십니까? 아니 무슨 식당 얘기입니까? 아니 아까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있었고 후보자님도 가셔서 전주시 정치인회 사무실에 갔다고 했죠. 왜 식당 얘기를 꺼냅니까? 무슨 식당이에요? 전주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은 전주이시 종친회가 있는 건물의 1층 식당이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3월 26일 오찬 12시경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나중에 제보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포만 했고 전량 다 그러면 회수를 하셨습니까? 9분에게 그 설명 자료를 아마 그 조선 월드파크 선거 1호 공약 그 내용을 설명하고 두고 온 것으로 압니다. 예. 자, 그건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적합한 것인지는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나와 계시니까 잘 판단하실 겁니다. 자, 지지자 불법 대량 문자 발송, 민생당 공보실에 불법 대량 문자 발송, 또 후보자의 페이스북 불법 유료 광고, 급기야 후보 배우자의 불법 유인물 배포까지 공명선거를 해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직접 관리하고 또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1분 남짓 남았는데 여기서 됐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정동영 후보에게도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TV 토론 때 김성주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대주주 회사에 다우기술 키움증권 그룹의 자회사에 김 후보자의 형이 경영 고문으로 있는 사실을 아느냐?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죠? 예. 이 명함을 제보한 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 명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 작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형이 그 관련 회사, 자회사, 이건 취업 비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토론회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 회사의 경영 고문으로 명함을 여기까지 갖고 듣겠습니다. 다니는 아무튼 것은 그건 사실이고 명함은 그러나 맞으니까요. 2017년에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명함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제가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사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2016년 국회의원 낙선, 동생이 낙선 후에서 이사장 취임 전까지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속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김성주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후배 정치인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무슨 흠집내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과 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겉과 속, 이 두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느냐 하는 굉장히 엄중한 사실을 지금 추구하는 건데, 물어보는 건데요. 지난번 TV 토론 때 이 사업체에 대해서 업종을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회사가 여러 개입니다. 한누리 컴퓨터, 성주 컴퓨터, 무슨 한누리 네트, 뭐 서울법인, 뭐 이 법인, 이 회사들 김성주 후보자가 설립했거나 대주주인 것은 맞습니까?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항상 사실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사실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다섯 개 회사가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섯 저 개 회사들은 맨 처음에 한누리 컴퓨터로 개인 회사로 창립됐다가 유한해서 한누리 컴퓨터로 바뀌었다가 그 후에 주식회사 한누리에서 바뀐 업종을 겁니다. 모른다고 지난 토론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없어진 회사를 가지고 이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다섯 개를 만든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가족 회사가 관급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관급공사나 따고 관공서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맞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조달청에 이렇게 좀 우리 사무실에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일부 확인했는데 5건이나 주르륵 나와요. 주식회사 한누리네트가 교육청에 납품한 것,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 대학에 납품한 것, 전수를 다 조사하면 관급이 쏟아질 판인데 본인이 관급 안 했다, 관급공사 났다고 관공서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민간 시장에서 영업했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자신이 있다면 제가 지위를 이용해서
관공서 납품에 자, 영향 그러면은 행사했다라고 잠깐만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을 안 의혹만 했다고 제기하고 하더니 빠져나가지 마시고 관급한 사실이 주르륵 나오니까 이제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도의원직을 하나 묻죠. 그 발주처, 관청에 이 발주처, 교육청이든 무슨 관청에 그 공공기관 어느 누구에게나 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가족 회사에 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발주처에 관공서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 몇 번이라도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나오면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다. 그러니까 확신합니다. 나오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님께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생방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의원 분명히 시절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교육복지위원 한 건 맞죠? 도의원 환경복지위원 했죠. 예, 교육복지위 간사했죠? 했습니다. 자, 2006년 교육복지위원회가 7월에 도의원이 아니고, 되면서 대표이사를 형에게 넘겼는데 2달 뒤에 도정 질문을 합니다. 도정 질문을 하는데요. 도의원 하는 내내 주로 컴퓨터 관련 추궁과 질문에 집중합니다. 자, 여기 한 줄만 읽어볼게요.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서버 현황과 유지 보수 계약이 도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유지 보수 관련된 예산을 전체 한번 다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것은 도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분은 교육감이나 도지사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자, 충분히 도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가족회사의 사익을 취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합리적 자, 의심을 자, 말씀하시지 보십시오. 마시고 공직자윤리법에 구체적인 보면요.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아시죠?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는 뭐냐면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2조 2항에 보면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도의원 하는 6년 내내 노후 컴퓨터 교체해라, 예산 투자 늘려라 등등 정보 자료 다 사업 시장 조사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공직자 이해 충돌이 정동영 아닙니까? 후보님. 따라서요. 잠깐요. 이건 제 시간입니다. 윤리적으로 적격하냐? 공직자로서 당연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그러니까 관급을 했는데 안 했다. 업종을 모른다. 공직을 이용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에 해당된다는 것을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7분이라는 다소 넉넉한 시간이어서 정책 대결과 검증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주 후보 답변 필요합니까? 주시겠습니다. 예.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정동영 후보님의 정치적 행보와 또 이번 선거에 임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증거를 가지고서 말씀하십시오. 예, 문제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예. 저를 나는 내 어떻게 하실 질문에 건지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조 후보님 거짓말에 여기서 대해서 마무리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토론 순서가 또 저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을 이용해서 특정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단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정동영 후보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김성주 증거를 후보님, 여기서 내놓고 마무리하시죠.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증거는 명백한 관급 5건이 허위 사실을 증거입니다. 예, 조 TV 후보님 토론을 토론 진행에 통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거에 여기까지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왜 얼굴 표정이 변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등 전북 발전을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북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각 당에서 중책을 맡아온 두 후보들인데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묘책으로 전북 정치력을 키울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그 지금 전라북도에 홀대가 사실 심각합니다. 군산 조선소 자동차 문제에 이어서 남원의 공공의대 무산,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헛공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소산업법. 그런데 탄소산업법은 아직 20대 임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아마 5월 달 안에 이 문제는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의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누가 우리의 몫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일단 전남 광주를 봐도 그분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정치적 목소리가 큽니다. 자, 전라북도를 초재선으로 다 채웠을 때 정치적 목소리는 현저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존재감은 줄어들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주 후보 1분입니다. 예, 정치력, 존재감. 지난 4년 동안에 전라북도 정치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선 의원들께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다라고 주장하고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갔지만 지난 4년 동안은 전라북도의 정치력, 무기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다선 의원으로 뽑아주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당도 아닌 야당, 그것도 몇 석 확보할지 모르는 그런 야당의 처지에서 말입니다. 자,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당을 많이 뽑아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전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 남 탓하는 정치, 분열의 정치로는 전라북도 전체의 존재감 키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예. 두 분 토론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시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전주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와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다른 지역 투자자들의 개입으로 몇 달 사이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전주 신도시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성주 후보부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나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집을 갖게 되면 그 값이 올라서 재산이 증식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제가 예코시티에 가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니, 아직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나요? 씁쓸하게 웃으며 이게 다 빚이죠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아파트 한 채 걸어놓고 저당 잡힌 인생, 이게 과연 행복할까? 저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주거가 사는 집이 아니라 재산 증식 수단, 재테크로, 거래 수단으로 작용하는 날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집이,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집에서 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혁명적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정동영 후보 1분입니다.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택 보급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가 보유율을 올려야 합니다. 20년째 자가 보유율은 내 집 가진 사람이 60%를 넘지 못합니다. 주택 보급률은 106%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큰 국가적인 과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당의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1억짜리 20평 아파트를 100만 호를 공급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값의 급등은 기본적으로 땅값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땅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건축비 20평이면 500만 원 지어도 1억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미 서울 강남 같은 데서도 1억 평당 몇백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토론을 지켜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입니다. 김성주 후보자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힘을 모아주는 선거여야 됩니다. 또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를 바꾸는 선거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의 내일을 위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남의 탓만하는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 비전의 정치, 미래의 정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 김성주는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시키는 국민연금법을 초선 야당 시절에 통과시켰고, 탄소산업의 중심이 될 전주 탄소소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탄소소재 지원법을 직접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야당으로 초선 의원 때 한 일입니다. 지금 전북의 5야당 의원들은 그동안에 무엇을 해놨는지 도민들이 묻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십시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예. 제가 전북의 새로운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동영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오늘 3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는요, 이 선거는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손 뗐다 하는 김 후보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가족회사를 활발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무려 5개나 회사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도의원 지위 또는 연금공단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서 절대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도의원 때 속기록 보면은 도의원하는 동안 내내 자신의 사업 업종에 집중해서 의정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취득했어요. 이것은요, 명백하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겁니다. 공직과 사익이. 이것은 수사 대상입니다. 또 하나, 관급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회사는 관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민간 시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일부 확인한 것만 5건의 관급이 드러났잖아요. 다 확인하면 이게 몇십 건인지 몇백 건인지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자, 약점을 가진 후보, 비리 의혹을 가진 후보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소신 발언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전북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전북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공직윤리법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청렴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서 만일 이런 사실이 드러났었더라면 해임됐을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후보자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쪼록 후보를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비초청 후보자의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전주 MBC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시간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전주시 덕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후보자, 오늘 치열하고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